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건 브랜드 이름 짓는 것이죠. 너도 나도 전문가처럼 이런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4,000원 비싸잖아요. 그 다음 50쪽 정도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꼭 이름을 브랜드 네이밍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지식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브랜드 네이밍, 그래서 브랜드 하는데, 브랜드라는 건 뭐냐, 다른 것과 구별이 되는 어떤 차별화된 것, 나만의 혹은 그 제품만의 혹은 그 가게만의 뭐 이런 그 구별하는 어떤 기호라든가 문자라든가 도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으로 지어지면 상표가 되는 거죠. 자, 브랜드 네이밍은 단순하게 창작 과정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창의성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소비자와의 첫 만남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 매우 중요한, 요즘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이런 브랜드 이름이 가지는 역할은 뭐냐? 네임이 갖는 역할, 정체성을 표현한다. 브랜드 이름은 브랜드의 본질과 가치를 상징한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예를 들면 배달이라는 핵심 기능을 직관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다. 삼다수는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담아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한 아주 좋은 예이다. 그다음 첫인상의 중요성. 그래서 소비자가 브랜드 처음 만난 순간 그 이름은 강렬한 첫인상을 형성한다. 이럴 때 기억하기 쉽고 브랜드의 특징을 잘 담은 이름이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토스라는 것은 송금을 빠르고 간편하게 한다는 브랜드의 특성을 아주 직관적으로 잘 표현한 이름의 예다. 다음 소비자와의 어떤 감정적 연결 얘기했는데, 자, 좋은 브랜드 이름은 소비자가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형성한다. 이름은 브랜드의 스토리와 결합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대표적인 예로 또 이디야 커피, 요즘 많이 보이죠? 이디야 커피. 고대 문명 에디오피아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커피의 뿌리를 상징하며 소비자에게 특별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해서 좋은 이름이다. 자, 그럼 이런 좋은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핵심 요소를 보면 말이죠. 핵심 요소를 보면 의미가 명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전권장이 예를 들면 전통적이고 신뢰 있는 이미지를 담아서 건강제품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기억이 용이해야 된다. 그래서 비비고는 한국 음식의 핵심인 비비다란 말하고 고라는 말이 결합해가지고 한식의 간편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름 잘 지은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당연히 브랜드, 아까 차별화,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독창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흔한 이름은 기억하기 어렵죠. 그래서 좋은 예로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유래했는데, 독특한 이름 덕분에 패션 플랫폼에서 차별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고 많이 기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 덕을 많이 보겠죠.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이 좋은 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글로벌 확장성. 요즘 세계화 시대죠. 글로벌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이름 쓰는데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간단한 발음과 국제적인 호소력으로 글로벌 확장에 적합한 이름이다. 그래서 좋은 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브랜드 네임을 짓는다면, 네이밍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장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이름을 지어 놓으면 좋은 이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실패한 네이밍 경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꼭
뭐 이름 때문에 실패했다기보다는 거기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죠. 1960년대 미국의 치약회사인 콜게이트,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콜게이트의 자사의 유명 치약 브랜드인 큐는 프랑스 시장에 진출했는데, 프랑스 시장에서 출시된 치약 큐, 그 큐의 이름이 프랑스의 음란 잡지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연상을 일으켰다. 그래서 판매에 어느 정도 일정, 꼭 요것 때문에 실패했다기보다, 부정적인, 판매에 부정적인, 그, 작용을 했다라는 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그 국제적인 그 시장, 그 조사를 할 때 그 이름이 가지는 걸 조금이라도 간과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세세하게 신경 써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짓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앞부분을 소개해 봤습니다. 또, 사주 채널이죠. 사주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음양오양과 관련된 이름 짓는 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좀 소개를 시켜놨는데, 보면 사주에 맞는 장명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데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용신이니 희신이니 이런 것들을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용신, 희신을 넣어서 이름을 지으면 좋다. 자기 사주와 부족한 오행, 이거를 집어넣어서 이름을 지으면 더 좋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도 그냥 기본적으로 용신, 희신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에 맞게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목, 화, 토, 금, 수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요거에 맞춰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어졌습니다. 주위에 보시면 뭐 목, 화, 토, 금, 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오행의 상생에 맞게끔, 관계에 맞게끔 이름 짓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 이름 집에 가서 짓는다 그러면 이런 걸 맞춰서 이름을 지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렇게 이름 보고 맞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오행에 맞게끔만 이름을 지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름을 잘 지은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보면 말이죠. 이병철이다 이런 이름이 있으면 이응은 토고, 미음 비읍은 수고, 시옷 지읒은 금이니까 토, 수, 금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성하고 이름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름은 금생수에서 오행을 딱 맞췄죠. 그래서 이름하고 성까지 연결되면 뭐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이라도 정확하게 오행의 상극을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박정이다 이런 얘기는 수, 금, 토,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이름과 성과 이름이 다 이렇게 같이 오행의 상생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김영삼이다 라고 얘기하면, 영삼이라는 건 토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토생금에서 상생이 맞고, 성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성하고 분리되어서 이름만은 오행의 상생 상극을 잘 맞추는 게 좋겠고, 성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데 성까지 연결되면 뭐 더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름 자체만으로는 오행의 상생 상극을 잘 맞춰서 짓는 것이, 용의신 꼭 집어넣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오행의 상생 상극만 알아도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브랜드 네이밍, 너도 나도 전문가처럼 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